여기 이준석 대표가 있고요. 천, 아, 용, 인. 다 해서 5명이 지금 같이 만난 거죠. 여기가 만난 데가 어디냐. 여기가 허은하 의원이 지금 이 동대문에 이 출마할 예정이죠. 동대문에 위치한 이 사무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무려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지난 11일 밤 10시 30분쯤에 일제히 거의 동시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뭘 올렸느냐? 일단 천하람. 여러 갈래 길이 있을 땐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뭐 길게 올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올렸어요. 허은하 의원. 그때 그 가고 그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용.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만나서 얘기, 앞으로 작전이 이해가 된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앞으로 작전이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기인 의원.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다. 다들 뭔가 짧게 한 문장 정도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밤 10시 30분쯤에 일제히 올렸어요. 김승원 의원님. 네. 옆에서 보시기에 사실 민주당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보다는 좀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또 여쭤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전은 어떤 걸 말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같이 이제 천하용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창당식이라든가 또 권역별 출마 전략, 신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종인 전 대표님과의 어떤 교감 문제도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네. 공유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꾸 이제 이준석 대표가 12월 27일을 언급하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표결이 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기화로 해서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새로운 신당 창당의 깃발을 높이 올리겠다라고 하는 확정적 시한까지도 통보를 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적 타결 쪽은 아니다 이 작전 얘기는. 확정적 시한을 딱 공유를 하고 그 네. 안에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또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 안 불 거다라고 직접 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이준석 전 대표 어려우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홍 시장이 올린 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민련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선택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구에 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건 YS 출범 당시 삼성 이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것 때문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박철원 장관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 자민련 얘기, 친박연대 얘기도 같이 했죠. 친박연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친박연대 바람이 분 건 친이계 공천학살,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신당은 현재 상황인식의 오류고 정세 판단의 미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영남 중심의 신당으로 가면 안 된다. 비례에 힘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네. 말씀이 정확합니다. 어려운 도전입니다. 근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려워서 도전을 하는 거다. 말씀이 정확하다.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기사를 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천하용인을 만난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천하용인을 만난 자리에서 신당 창당 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단 기반이 영남이 아니라 수도권이다라는 걸 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같이 내겠다. 김승원 의원님. 네. 또 수도권은 대부분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곳이 수도권인 건데 수도권에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이준석 신당 바람이 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되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말에는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요. 네. 이준석 혹은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예,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게 이제 그 민생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가 지금 이제 예산 국회인데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R&D 예산 삭감 복구. 청년이나 학생들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신당이 뭔가 바람을 일으키려면 신당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아니면 양당, 거대 양당 그 체제 하에서 희생되는 중도의 의견이라든가 네. 제3자 소수의 의견을 살려내겠다. 뭔가 이제 실체적인 내용을 말을 해야 거기에 공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신당 창당에는 조직과 그다음에 자금과 또 대선급 후보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준석 신당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앞으로 어떤 분들과 연대를 하느냐에 따라 그 신당의 성패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것도 네. 혹시 이준석을 정치계에 입문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이준석 씨가 같이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박근혜 씨의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 근데 뭐 유영아 변호사님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찾아뵙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힘없는 혁신이 앞에 힘과 시하는 윤핵관이란 경향신문의 제목입니다. 중진 불출마 말 안 들으면 매들겠다. 공천은 지역별 여론이 중요하다. 일단 말씀처럼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힘이 있고 없고는 뭐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인유한 혁신위원장 입장에선 중진들이 뭔가 말을 안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중진 불출마 말 안 들으면 매를 들겠다. 요걸 좀 보겠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당내 중진 지도부 친윤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인 위원장 뭐라고 했느냐. 우유 그냥 마실래 아니면 매 맞고 마실래. 말 안 듣는 사람에겐 거침없이 하겠다. 의사 보고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하라고 해서 환자 고치는 약을 처방을 했다. 분명한 건 변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다. 다만 이번 주는 수능이 치러져서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 다음 주는 기대해도 좋다. 중진 압박과 관련해서 별소리를 다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거 사실 엄마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뭐 안 먹어? 맞고 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엄마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했습니다. 네. 매 맞고 마실래? 어떻게 할래라고 지금 중진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우선 인유한 위원장이 좀 매를 들려면 그 혁신위의 어떤 의결로 네. 중진의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를 최고위로 보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네. 보낸 그런 약점이랄까요? 논리 모순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도 총선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거기에 이만희 사무총장께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행단장인가요? 그걸 실장을 했던 분이었고 네. 같은 수행팀에 있었던 이용 의원은 벌써 불출마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중진의 험지라든가 또 불출마에 있다면 인유한 위원장의 말대로 그 매는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사무총장을 통해서 중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선전포고성 네. 경고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동네 투어한 모습을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근데 유튜브 제목이 이거예요. 머리하고 동네 투어하는 나 어떤데?가 이 올린 유튜브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 뭔가 험지 출마, 뭐 불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동네 투어, 인천 계양을 지금 머리 염색하고 한번 딱 염색하고 지금 투어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험지 출마 할 생각 없습니다라는 의지 표현인 겁니까? 그래서 그 머리 염색은 비공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제 기억에 고민정 최고위원인가 누가 네.
그 머리가 너무 하얗다. 아. 네, 그런 좀 그 건의를 했고 염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 네. 그거를 거의 뭐 즉각 받아들여서 아. 염색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20여일이 넘는 단식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시 건강을 좀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 비슷하게 이제 가신 건데 네. 지금 이제 험지 출마라는 그 타이밍이 좀 요구와 약간 묘하다는 예, 거죠, 타이밍이 사실. 좀 묘해서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민주당은 이미 그 이계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룰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계호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장님 정책위 의장이시죠. 네. 친낙계 대표적인 의원으로 보이시는데 어쨌건 그분들이 마련하는 그 룰을 갖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 네.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는 그 때가 오면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서 네. 이재명 대표도 내년 예산, 경제 살리기와 어려운 민생 회복에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 다선 용퇴 검토, 비명계는 별도 세력화. 일단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다선 용퇴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황이랑 상당히 좀 비슷하게 그럼 가게 되는 겁니다. 다선은 용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거는 과로하고 비명계가 있다. 비명계 다선, 용퇴가 아니라 강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전략기획위원회에서 공천할 수 있는 것은 20% 정도인데요. 지역구의 20%, 최대 20%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존에 중진들이 있는 곳에 쉽게 말해서 이제 자객 공천, 중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략 공천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화면에도 보이듯이 조정식 사무총장 옆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권칠승 당내 수석 대변인이신데 둘 다 사실은 뭐 이재명계 7인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출발하신 분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홍익표 원내대표고 네. 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그 국가 권력 사유화하고 검찰 독재 정권으로 평가되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시켰다라고 보기 그런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된 조추송 리스크, 조국, 추미애, 송영길 리스크라는 거죠.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근데 이걸 보면 김승원 의원님,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 최근에 또 출판 기념회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검찰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에서 분노를 약간 쏟아내셨어요. 이거를 또 동력으로 해서 출마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추송 세 분이 네. 예, 본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은 출판 기념회라든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목소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내시는데 일단 뭐 혹시 국민들께서는 다음 총선을 그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게끔 하는 게 네.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 혹시 이제 저분들 세 분을 보면 이제 이런 그 핵심적인 쟁점이 흐려지고 혹시 이제 그 선거에 쟁점이 이제 좀 뭐 딴 데로 옮겨갈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예. 일단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총선 전략 자체가 좀 흐려질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저희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현재 그 개인적 발언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한 것도 아니고 또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거를 어떻게 당에서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조정식 사무총장 뭐 그분도 어떻게 할지는 뭐 모르겠다. 뭐 부적절해 보이는 면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김승원 의원님 말씀이랑 좀 약간 뭐 맥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조국 송영길 총선 앞두고 이딴 출판 기념회 야 연대 선 그으면서도 아까 말씀에 좀 선을 그는 느낌이 느껴졌죠. 근데 자매정당 형식은 고심을 또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른바 위성정당이죠. 비례정당은 또 같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김승원 의원님. 네네. 자매정당, 위성정당 여부가 고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게 맞습니까? 사실 뭐 조국 송영길 두 분은 이제 저희 민주당원이 아니라서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당이라든가 창당을 한다면 같은 이념을 목표로 정책 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엔 이제 선거구제를 병립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동형으로 준연동형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것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예, 진행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